지구온난화에 이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이후에 그 연료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혹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아주 급속하게 오르고 있죠. 네. 자, 이제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고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 에너지 업데이트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의 증설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2023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 연합의 전력 부분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전력 선물 가격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연합은 이에 맞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리파워 EU 계획을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목표에 따라서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입을 완전하게 중단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총 2,1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기후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태양광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일단 전기를 갖다 생산하게 되려면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예. 1메가와트당 기존 화석 연료 발전소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 2050년까지 화석 연료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은 6만 1,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넓이는 네덜란드 국토보다도 더 큰 그런 면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이 좁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땅 면적의 5%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패널을 설치할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네. 태양광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평지에 설치를 하는 게 전기 생산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지는 곡식 농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선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020년까지죠.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벌목된 나무 규모만 291만 그루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아름들이 나무를 베어내게 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홍수기에는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가뭄 때는 더 심한 가뭄이 발생을 하죠. 또 사람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건강비용도 파괴가 되는데요.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터빈은 새와 박쥐에게 해를 입히고요. 해상 설치로 인해 해양 생물의 소음 공해를 죄송합니다. 네. 일으키고 고래 이동을 방해하고 상업적 어업에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그 설치 장소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인지 태양광 발전소를 호수나 바다에 설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방법이 부유식이라 해서 떠 있는 예. 태양광 발전소라는 건데요. 양식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또 저수지 등의 태양광 패널을 띄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많은 학자들은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가 에너지 문제도 해결을 하고 기후변화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22년 6월 7일 자연과학지 네이처에 부유식 태양광 발전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예. 보고서에서는 세계 수력 발전소 호수면의 10%를 부유식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 경우 거의 4,000기가와트의 태양광 용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화석 연료로 만들어내는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또한 부유식 태양광 발전은 지난 5년 동안에 100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에너지 어떻게 보면 이런 탈탄소화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은행은 부유식 태양광이 육상 태양광이라든가 건물 태양광에 이어서 태양광 발전의 3대 축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석 연료랑 에너지 효율이 비슷한 거 보니까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소를 물 위에 설치를 하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부유식 태양광 발전의 이제 이점에 대해서 미메 에너지라는 데서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부유식 태양열 발전소는 육지 설치 공간이 점점 작아지는데 설치의 육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발전량 증가로서 온도가 높을수록 태양 전지파는 출력이 감소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물 위에 있을 때 물은 태양 전지파를 냉각을 시키고 이것은 온도가 상승할 때 태양 전지판의 효율을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효고현에 있는 대형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비교 실험 결과 네. 부유식 태양광 발전량이 육상보다 약 11%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물의 증발 및 녹조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또 하고요. 네 번째가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는데 플루팅 시스템에는 태양 전지판을 청소하는데 아주 편리한 유지 보수용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관광 효과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배치된 전지판 배열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요. 여섯 번째 그늘 회피입니다. 수면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나 산 등의 그늘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가 전기 소비에 편리한 이점이 있는데 댐 인근의 도시에서는 근처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굉장히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이라고 꼽히는 점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물 위에 그런 시설을 띄운다고 하면 이제 물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가진 않을까요? 그렇죠. 부유식 태양광 발전에도 사실은 좀 나쁜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레베카 에르난데스 교수는 부유식 태양 에너지의 잠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네. 그는 부유식 전지 패널들이 앉아있는 플라스틱 부유물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퇴화되면서 수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 이외에도 기존에 육지에 설치했던 것보다 설치 비용이 비싸고요. 또 25년 이상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내식성이라든가 긴 수명, 높은 부하 용량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뭐 단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태양광 발전과 부유식 태양광 발전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부유식 태양광 발전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태국 같은 경우 2021년에 시린드 호른 저수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태국 전력개발공사는 2037년까지 태국 주요 댐 중 9개 댐에 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총 2,725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텐게 저수지에 60메가와트 용량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4개 다른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옹카르 슈에르 댐 위에 600메가와트의 거대한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를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요. 우리나라도 부유식 태양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경남 합천댐에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9만 2천 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이 거대한 꽃의 형상을 이루면서 물에 떠 있죠. 이 발전소를 만든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이 발전소에서는 설비 용량은 41메가와트이고요. 연간 약 556기가와트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2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3월 1일에 블룸버그 통신은 석탄 중독인 한국에 희망을 주는 거대한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국처럼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발전소 준공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의식 태양열은 한국이 9.4기가와트입니다. 네네. 즉 9개의 원자로에 상당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나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을 하면서 합천댐 저수지 이외에는 63메가와트의 고흥호 부의식 태양광 발전소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우리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B의 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